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1번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사와 박교사와의 어떤 그 견해와 그 관계가 깊은 이론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 박교사와 김교사 둘 다 같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김교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안 좋은 거죠. 할머니와 아주 어렵게 사는 학생이 있다. 문화적으로 결핍된 부분이 많아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부에 대한 의욕도 없고 교과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 대한 어떤 불리함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해도 결혼 이민 가정 그 학생이 몇 명 있는데, 결혼 이민자 학생들의 언어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다. 이제 언어 습득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인지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되지 않고 수업에서 잘 듣지를 못한다.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이 김교사 박교사 핵심은 이거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우리 아이가 놓여진 환경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혹은 누가 어떠한 가정에 태어났는지는 순전히 우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좋은 잠재 능력을 좀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는 계속 내가 학업 성취만 집중하지 못하고 알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알바를 또 따로 진행하면서 학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불리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유리한 사람이 불리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그 문화실조론적 관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문화실조론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그 교육 정책이 보상적 평등이거든요. 보상. 그럼 이 보상적 평등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일정한 교육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오히려 이 불리한 환경에 놓인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들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들만을 위한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교사와 이교사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결핍된 부분 때문에 학업이 못 일어난다고 보는 문화 실조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문화적 자극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부실하게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가정에서 문화적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영양실조, 즉 문화적 영양실조가 되고 나중에 학교에서 학습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해서 미리 이러한 문화실조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헤드스타트인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엄청 어린 나이의 학습자들의 상태나 이런 결손 정도를 파악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이게 결손이 있으면 헤드스타트, 먼저 실시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해주자. 이게 바로 보상적 평등의 하나인 관점, 즉 문화실조론의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취학 전에 가정 환경 영향으로 발달에 늦어진 학습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게 바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학 시험에 혹시 문화실조론의 교육 정책 예시를 쓰라고 하면 이런 헤드스타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헤드스타트가 뭔지 물어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쉽습니다. 31번 문제 보면 취학 이전의 학생의 경험이 학업 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맞죠? 가정 배경 같은 영향.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 이론과 관련된 보상적 책 중 하나다. 맞죠?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젠크스와 번스타인이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4번. 가정의 문화적 자원 및 활동이 부족하면 학교에서 학습하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힘들다. 맞죠? 문화실조. 5번. 학교 시설과 교사의 질. 이건 뭡니까? 조건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 조건의 평등을 말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게 틀렸죠. 보상적 평등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문화실조론은 결국 문화적 우위가 존재를 하는데 교육 내용은 물론 사회 보편적인 문화, 우리가 합의된 문화를 가르치는 게 맞다. 이게 실조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학업 격차가 왜 일어나냐?
학습을 통해서 학업 격차는 학습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한데 이런 학업 격차가 일어나는 원인은 가정에 의한 문화 능력을 실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정 배경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보상 교육을 통해서 없애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부진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 특별 전형한다든지 어쨌든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어는 매우 중요하고 언어적으로 결손되어 있으니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언어 결손 해결해 준다라고 보는 거죠. 규범은 절대적인 문화 규범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보상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는 우연의 결과고 또 좋은 과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리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제공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능력이 낮은 하층 계급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이 보상적 평등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하자는 목적이 나오게 된다. 즉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워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이 생겼다면 능력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은 다 능력 때문에 다 달라졌다고 보지만 결국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 배경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차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더 지원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역차별적 평등가 아니라도 볼 수 있죠.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특별지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어촌 학생의 특별전형,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사업, 기회균형 선발제 이런 것들이 다 교육 결과의 평등, 즉 보상적 평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취학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지 못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늦은 유아에게 일반 학습자들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학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가정 배경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고 봤지만 하지만 이런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학업 성취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나는 원인을 재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봤는데 이게 물론 가정 배경 영향도 있지만 생각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혹은 학생과 교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일어났다. 그게 신교육 사회학적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 배경 아니면 경제 측면, 문화 측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죠. 그냥 문화 다원로 하나의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인지양식이나 지식은 인정하지 않아 이 보상교육은 실제로 다른 문화 집단의 존재를 부인하고 제거하는 문화적 지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 실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문화 관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다른 문화적 관점이나 다른 계층적 배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 학교 교육이 좀 하층 계층의 어떤 문화로 형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문화 위주로만 되어 있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을 문제시 삼아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실조의 관점에서 부족한 문화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너무 문화 실조론이 강조되면 문화 우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 다원론이나 이 정도 나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에서 맨날 적응하는 사람이 바다에 떨어뜨렸을 때 적응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바다에서 사는 평생 산 사람을 산에서 적응하도록 해보려 한다? 힘든 거죠. 이게 이런 거예요.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 집단이라고 하는 문화는 전체 문화를 대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특정 집단만의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집단 문화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집단 문화 거기에 이 문화 집단의 능력이 없으면 실조한 거다, 부족한 거다라고 보는 거는 타 문화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다원론의 입장에서 골고루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 실조론과 다원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3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